안녕하세요, 또롱수학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만큼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생각하다가 아직 올리지 않은 갈로아군, 갈로아 정리 이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갈로아군, 갈로아 정리를 배우는 이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x5승 플러스 x 플러스 1,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할 수 있나요? 크로네커 정리를 써서 근 한 개는 무조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x바가 근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x바는 근 한 개고요. 나머지 4개의 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거의 수단이 바로 갈로아군이고요. 갈로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룹인데 동형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예컨대 갈로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들을 모은 건데 아이소모피즘들을 모아놨어요. 동형 사상은 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넣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근 한 개, x바를 대입을 하면 시그마1 x바, 시그마2 x바 이러한 집합이 나올 거고, 얘가 바로 해들의 집합이 되더라. 해집합. 주어진 방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의 근만 있으면 모든 근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5차 방정식에서 크로네커 정리를 써서 근 한 개를 구했고요. 그 구한 근을 갈로아군에 대입을 하고 나면 이 집합이 나머지 해들을 들고 있는 해집합이 됩니다. 근데 이 구한 해집합, 구한 근들의 외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생각하면 루트가 쓰여진 형태로 근이 생겼고요. 3차 방정식의 근을 보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 있고 3승 근호도 보이는, 즉 근호가 들어간 형태의 근들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한 근들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근들이 이러한 형태로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선 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플리팅 필드, 분해체를 생각하면 되죠. H라는 필드가 있고 어떤 다항식, 얘를 fx라고 할까요? 이 fx의 분해체 k가 존재할 것입니다. 분해체니까 근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근이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체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컨대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확장이 돼서 h 루트 a, 그리고 이 h 루트 a에 또 3승 근호가 들어간 형태 3승근 루트 b, 이러한 형태로 확장이 되더라. 중간체들이 모두 이러한 꼴이면 마찬가지로 근도 근호를 포함한 형태로 생겼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중간체를 분석하는 일에 이제 집중이 되고요. h와 k 사이에 이러한 중간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중간체를 살펴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갈로아 정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오차 다항식이 근이 있었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의 형태의 이런 중간체, 이러한 징검다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오차 다항식이 있더라. 이제 이 갈로아군과 갈로아 정리를 각각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아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뭔가요? F의 원소는 고정시키면서 K에서 K로 가는 아이소모피즘들을 모은 겁니다. 연산은 합성을 주고요. 연산이 닫혀있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드건, 여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룹이 돼요. 얘를 우리가 갈로아군 이렇게 부르는 건데 표기는 다양합니다. 갈로아의 앞에 세 글자를 따서 GAL, KF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결국에는 아이소모피즘 모은 거잖아요. 오토모피즘에 AUT를 따서 K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 갈로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말로는 노멀 익스텐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의 정의는 E가
F의 분해체, 스플리팅 필드여야 하고요. 또 분리 가능, 세퍼러블 하면 우리가 이가 F의 갈로아 익스텐션 아니면 노멀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ZP, 유한체죠. 이 유한체의 유한확대체 F가 있어요. 차수가 N인 유한확대체고요. 얘는 사실은 스플리팅 필드죠. 어떤 다항식의 스플리팅 필드입니까?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 이 다항식의 분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유한체의 유한확대체는 세퍼러블 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퍼러블 하고 스플리팅이니까 갈로아 익스텐션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죠. 얘는 언제 다뤘냐면 유한체 파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건데, 알파와 베타가 F 위에서 켤레래. 이것의 정의는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기하다항식이나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기하다항식이나 같다라는 거고, 알파, 베타가 켤레이면 성립하는 정리가 한 게 있었어요. 어떤 정리냐면 알파와 베타가 켤레이면 F알파에서 F베타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함수가 존재하더라. 단 알파는 베타로 사상되는 이러한 함수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갈로아 정리를 다루고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가 갈로아 중심으로 가면 좋겠거든요. 네, 갈로아군, 갈로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갈로아 그룹이라는 것은 K에서 K로 가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아이소모피즘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정리, F알파와 F베타, 이 각각의 체는 서로 다른 체고, 즉 정의역과 공역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K라고 하는 것이 분해체면 가능하더라. 지금 우리는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찍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가 F의 분해체면요, 알파, 베타가 켤레일 때, F 위에서 켤레일 때 적당한 동형사상이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온? 갈로아군에서 온 F를 고정하고 K에서 K로 가는 함수 시그마가 존재하더라. 단 알파는 베타로 사상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켤레라는 말을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도 복소 배울 때, 복소수 배울 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오개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켤레가 꼭 두 개여야 한다.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켤레가 꼭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켤레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알파, 베타가 켤레라는 것은 결국엔 같은 기하다항식의 근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5차 기하다항식이 있다라고 하면 근이 총 5개 있는데 그 5개 중에 어떤 2개를 골라도 켤레가 됩니다. 같은 기하다항식의 근들은 다 켤레가 되는 거예요. 꼭 2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참고적으로 볼 건데, K가 F의 확대체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체가 E1, E2 이러한 포함 관계로 생기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E1은 F를 포함하고 E2는 E1을 포함하고 K는 E2를 포함하는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E1을 픽스 시키는 갈로아 그룹이랑 E2를 픽스 시키는 갈로아 그룹, 이것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E2가 E1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E1만 고정시키고 나머지 원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의논하고 있는 게 얘인데, 얘는 E2, E1보다 더 큰 체를 고정시키고 그 남은 원소들이 또 어디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는 어디가 커요? 얘가 더 크죠? 왜냐하면 얘는 E1은 고정시키고 이 나머지 부분의 원소들이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E2를 고정시키고 얘를 고정시키고 그 외의 원소들이 어디를 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원소 수가 왼쪽이 더 많기 때문에 왼쪽이 더 커요. 따라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2가 E1보다 컸거든요. 근데 갈로아 그룹을 취하니까 어느 게 더 커져요?
반대로 얘가 더 커지죠. 마치 분수와 같아요. 분모가 더 커지면 더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표기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만든 거예요. K, E1, E2, K. E2가 큰데 갈로아 그룹을 취하면 얘가 더 커지거든요. 분모가 커지면 더 작아지는 꼴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분수꼴로 표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크로네커 정리를 써서 어떤 다항식의 근은 무조건 한 개는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나머지 근들은 어떻게 찾냐? 라는 질문에 갈로아군에 그 한 개의 근을 대입하면 해집합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증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가정 조건은 K가 F의 분해체예요. 이때 갈로아 그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F를 고정시키고 K에서 K로 가는 갈로아 그룹. 이때 다항식, 기하다항식 fx가 주어졌고요. 하나의 근도 주어졌어요.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대. 알파가 fx의 근이에요. 그럼 나머지 근은 어떻게 구한다? 이 갈로아 그룹, 이 각각은 아이소모피즘, 즉 함수거든요. 따라서 어떤 값을 넣으면 값이 나와요. 따라서 이 각각의 알파를 넣어서 시그마 1 알파, 시그마 2 알파, 시그마 n 알파, 이것이 fx의 해집합이 되더라. 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그마 i 알파가 fx의 해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f에다가 시그마 i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선 fx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f의 시그마 i 알파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c0 플러스 c1 시그마 i 알파 플러스 땡땡땡 ck 시그마 i 알파의 k승 이렇게 나올 거고, 시그마 i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온 원소입니까? 그쵸? 갈로아 그룹에서 왔어요. f의 원소는 고정시키면서 k에서 k로 가는 f의 원소를 고정시키죠. 근데 이 ci들은 f에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시그마 i를 취하나 안 취하나 값은 같아요. 따라서 c0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i를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의 원소들을 전부 다 시그마 i를 씌운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그마 i들이 결국에는 아이소모피즘, 준동형 사상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시그마 i들이 다음과 같은 꼴로 또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맹이가 뭡니까? 얘가 바로 F알파죠. 근데 F알파는 우리가 0이라고 했거든요. 얘가 0이에요. 시그마 i에 0을 넣으면 0이 나온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i 알파를 F에 넣었더니 0이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fx의 근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증명한다고 증명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인 것은 여기 있는 원소들이 fx의 해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집합이 fx의 모든 해를 다 들고 있는 걸까? 모든 해를 다 가지고 있나? 그렇게 물으면 또 달라요. 그쵸? 따라서 어떤 임의의 fx의 해, 베타라고 하는 것을 fx의 임의의 해라고 하면 이 베타가 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가 얘를 체크해주면 증명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클레임 fx의 어떤 근을 가져와도 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가정 조건에서 K가 F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했고요. 그 말인 즉슨 fx의 모든 근을 K가 다 들고 있어요. 따라서 fx의 임의의 근을 베타라고 하면 이 베타는 K에 있는 원소죠. 그러면 알파도 fx의 근, 베타도 fx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F 위에서 켤레, 컨주게이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동형사상, K에서 K로 가는 F를 고정하는 아이소모피즘, 시그마가 존재하고요. 시그마 알파는 베타로 사상이 됩니다. 이러한 동형사상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전에 방금 했던 정리 중에 있죠. K가 F의 분해체면 알파 베타가 컨주게이트다. 그러면 적당한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오는? 이 갈로아 군에서 오는 알파는 베타로 사상이 되는 이러한 시그마가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K가 분해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형사상을 똑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가 이 갈로아 군에서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 갈로아 군이
시그마 1 땡땡땡 시그마 n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시그마가 이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적당한 j가 존재해서 1부터 n까지 시그마와 시그마 j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시그마랑 같아지는 어떤 시그마 j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알파가 베타가 된다라는 말을 정리하면 시그마 j 알파가 베타가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베타라는 것이 어떠한 꼴로 생겼다?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꼴로 생겼죠. 따라서 베타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가 F의 스플리팅 필드고, 예를 들어 fx의 스플리팅 필드 분해체고, 이 fx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나머지 근을 어떻게 찾는다? 갈로아 곤으로 가요. F를 고정하고 K에서 K로 가는 이 갈로아 곤에 알파를 넣은, 얘가 시그마 1부터 땡땡땡 시그마 n이라고 한다면 해집합은 어떻게 생겼다? 시그마 1 알파, 시그마 2 알파, 땡땡땡 시그마 n 알파. 얘가 바로 해집합이더라. 나머지 근들을 다 찾아줄 수 있는 해집합이 되더라. 근데 착각하지 않아야 될, 주의할 점은 중근이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따라서 이 근들이 중첩 가능합니다. 꼭 다 다른 근들로만 생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갈로아 기본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사실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만 가지고 전부 다 증명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한 번 증명을 보고 이해하는 것까진 좋은데, 사실 문제를 풀거나 이 개념을 적용할 때 증명의 내용이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명을 하고, 그 외에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증명을 넘기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갈로아 기본 정리를 왜 배우냐라고 물으면,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별식, 근이라고 하는 게 루트가 들어간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3차식의 근의 공식을 보면, 3차식도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을 보면 뭐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3승근호, 어찌 됐던 3승근이든 4승근이든 몇 승근이든 n승근이든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근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위에 했던 정리들을 통해서 다항식의 근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들이 생긴 형태가, 외형이 우리가 마음에 들게 생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근들이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근이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생길 수 있느냐, 그러한 생김새를 가졌느냐, 그거를 판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중간체를 고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F의 익스텐션 필드 K가 있는데, K가 F의 분해체라고 하면 모든 근들을 일단 다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근들의 생긴 형태가 근호를 가지면서 생겼느냐, 그거는 중간체를 분석해 봐야 된다. 이 중간체들이 확장을 할 때 근호가 반복되어 올라가는 F의 루트 A를 포함하고, 또 F의 루트 A에 또 3승근 루트 B를 포함하고, 또 F의 앞에 포함했던 거에다가 또 n승근 루트 별을 포함하는 중간체들이 이러한 확장을 거치면서, 이러한 징검다리를 거치면서 K로 확장이 되면 이 K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근은 전부 다 근호가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말 자체가 판별식이 있냐 없냐, K까지 올라가는 이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는 원분, n승근 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판별식이 있는 거고, 불가능하면 판별식이 없다는 얘긴 거고, 어찌됐든 판별식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이러한 중간체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갈로아 기본 정리는 뭘 알려줘요? 작은 체 F와 큰 체 K 사이에 어떠한 중간체들을 가지는지,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 이 정리들을, 이제 살펴볼 정리들을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책의 마지막 파트에 배우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대수학에 꽂힌 거잖아요. 쉬울 순 없습니다. 이 개념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적용 문제나 기출이라던가 유형화라던가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은 전부 다 갈로아 익스텐션을 가정해요. 이 갈로아 기본 정리는 단 한 가지. 갈로아 익스텐션 이거 한 개만 가정합니다. K가 F의 익스텐션 필드인데 K가 F의 분리학되고 분해체, 그러니까 갈로아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가정 조건이 끝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채 F가 있고 이거에 확장체 K가 있어요. F가 있고 이거에 확장체 K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간체는 F가 돼도 되고 K가 돼도 돼요. 중간에 있다는 그 어감 때문에 F랑 K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F도 되고 K도 돼요. 중간체라고 하는 건 그 사이 있다는 말이긴 한데 둘 다 가능합니다. 이때 이 중간체는 갈로아 그룹 KF를 생각할 수 있죠. 이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 예를 들어 H라고 하면 이 군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K와 F 사이에 중간체가 있으면 이 중간체랑 대응이 되는 갈로아 군의 부분군이 무조건 하나 있어요. 심지어 그게 1대1 대응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간체가 하나 있으면 갈로아 군의 부분군이 하나 이렇게 대응이 돼요. 1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도 고려할 수 있겠죠. 얘를 G라고 할게요. 그럼 F를 어떻게 함수를 줄 거냐면 중간체 E가 주어졌을 때 갈로아 그룹 GK1을 고려할 수 있겠죠. 아까도 봤듯이 얘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포함이 돼요. 따라서 함수 F를 E가 주어졌으면 그 1을 얘로 보내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G를 어떻게 정의하냐.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 H가 주어져 있고 이 H에 의해 고정되는 K값, 우리가 고정체라고 부르는데요. KH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룹 액션 할 때도 많이 본 형태예요. K가 크게 적힌 걸로 봐서 K의 원소들을 모으는 건 맞고 대신에 어떤 원소? H가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이니까 결국엔 동형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H도. H의 원소는 동형사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H의 어떤 원소를 들고 와서 액션을 취해도 변하지 않는 원소. 그러니까 함수를 쌌는데도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기 자신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친구들, 가만히들을 모은 게 이 바로 고정체입니다. 어떠한 H의 원소가 나를 괴롭혀도 가만히 있는 K의 원소들을 모은 이 고정체가 K의 부분체입니다. 부분체. 따라서 이 집합 안에 들어가요. 이 F와 G는 역함수 관계예요. 서로 역관계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말한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와 F 사이에 중간체를 찾고 싶어. 그럼 누구를 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갈로아 그룹으로 가면 돼요. 이 갈로아 그룹으로 가서 부분군을 찾아. 그 부분군을 H라고 하면 KH가 중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K와 F 사이에 어떠한 중간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갈로아 그룹으로 가라. 갈로아 그룹으로 가서 그것의 부분체를 공략하라. 이런 겁니다. 그 F와 G가 서로 역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나요? 그거는 바로 옆에 적어둔 이 B,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F와 G가 역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애입니다. 얘를 좀 살펴보면 중간체 E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중간체 E를 F로 사상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GK E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다시 G로 보내면 얘는 고정체로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K의 G, K, E 얘로 사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E가 된대요. 즉 G.F, E가 다시 E가 된대요. 얘가 항등사상인 거죠. G.F는 아이덴티티. 마찬가지로 밑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H가 주어져 있고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이 먼저 주어져 있고 얘를 G로 보내면 이게 뭐가 돼요? 고정체로 가죠. 근데 여기다 F를 취했네. 그럼 값이 뭐가 됩니까? 갈로아 그룹이 나오는 거죠. G, K,
KH. 근데 이게 H가 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F.G가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F와 G가 서로 역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얘를 보이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증명하지 않고 위에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2가 된다. 이 값이 2가 된다. 얘를 포함관계를 보여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가 이렇게 포함되는 건 되게 트리비얼해요. 왜 그런가요? 갈로아 그룹 K라고 하는 것은 1을 픽스 시키면서 K에서 K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모은 거잖아요. 1을 고정시켜요. 여기 있는 어떤 원소를 들고 와도, 어떤 함수를 들고 와도 2의 원소를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얘에 의해서 고정되는 K 값을 물으면 당연히 2는 포함이 되겠죠. 얘네들이 1을 다 고정시키는 함수인데 이거에 의해서 고정되는 K의 원소를 구하라고 하면 2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는 너무 트리비얼하고 우리는 이쪽 포함관계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는 클레임, 목표가 뭐예요? 고정체, GKE, 이 갈로아 그룹의 고정체는 2가 된다라는 걸 볼 건데 지금은 이러한 포함관계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여기서 알파를 뽑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uppose that을 좀 줄여서 적은 것이고 suppose that 알파를 뽑았는데 이 알파가 2에는 들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가정하고 모순을 보이려고 합니다. 알파가 2의 원소는 아니기 때문에 알파를 포함하는 기하학당식을 떠올렸을 때 이 기하학당식은 절대 1차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가 2의 원소는 아니니까 1차식으로 분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최소 2차부터 2차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파 말고 fx의 근이 또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타가 fx의 또 다른 근이에요. 그럼 같은 기하학당식의 근이니까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켤레입니다. 켤레고 지금 k가 분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형사상 떠올릴 수 있어요? 그쵸? 이 갈로아 그룹에 동형사상이 존재한다. 알파를 베타로 사상시키는 이러한 동형사상이 존재하고요. 얘 바로 모순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파를 여기서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원소를 들고 와서 알파에 치해도 알파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시그마가 분명 여기서 온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를 치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알파가 안 나오고 베타가 나와요. 따라서 모순. 결국에는 뭐다? 알파가 2에 들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설명이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재밌는 일이 없어요.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좀 새로운 얘기를 한다면 요즘에 베이킹 하는데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방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스테라 만들고 초코칩도 만들고 치즈 케이크 만들고 생크림 케이크도 시도해봤는데 생크림 만드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맛은 있었는데 살짝 겉으로 보기에 너무 볼품없이 나온 케이크를 이쁘게 만드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름 대성공적이었다? 그래서 한 번 만들고 난 뒤로 벌써 한 4번, 5번은 다시 또 해먹은 것 같아요. 한 번 하니까 만드는데 이제 한 15분, 20분이면 만들고 오븐에 그냥 넣어두면 알아서 완성이 되니까 자주 해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일이 뭐죠? 예를 보였습니다. 밑에는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찌 됐던 중간체가 2라고 하면 갈로아 그룹 G, K, E 얘를 쓰면 얘가 이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이고 또 반대로 이 갈로아 그룹의 부분군 H를 찾은 다음에 고정체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중간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대1 대응이니까 K와 F 사이의 중간체를 찾기가 힘들다면 어디서 생각하라? 갈로아 그룹 가서 생각하라. 여기에 부분군 생각하는 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부분체가 꼭 있거든. 이러한 1을 구할 때는 이 군의 부분군을 생각하라. 그리고 고정체를 시켜주면 중간체 1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 왔어요.
이제 진짜 다 왔는데 K가 F의 분해체이고 세퍼러블 하대. 그러니까 갈로아 익스텐션이래. 여기가 갈로아 익스텐션. 그리고 중간체 E가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체랑 대응이 되는 애가 뭐냐면 갈로아 그룹을 가서 F를 고정하는 K에서 K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모은 거. 이 갈로아 그룹 가서 어떤 부분군이랑 대응이 되더래. 근데 걔가 어떻게 생겼어? G, K, E 이렇게 생겼어. 따라서 이러한 구조도가 있으면 이러한 구조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할 것이 이것의 윗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가 K가 F의 갈로아 익스텐션, 즉 다시 말해서 스플리팅이고 세퍼러블이잖아요. 전체에서 세퍼러블 하면 각각도 세퍼러블 하거든요. 근데 스플리팅은 깨지죠. 전체에서 스플리팅이면 여기만 스플리팅이 돼요. 밑에는 깨집니다. 따라서 여기가 갈로아 익스텐션이 돼요. 전체가 갈로아 익스텐션이면 여기 위에만 갈로아 익스텐션이 돼요. K와 E 사이, K가 E의 갈로아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얘는 디그리 KE, 얘랑 같아지죠. 여기에 디그리가 방금 이것이랑 이것의 위수랑 같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디그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에 디그리. 얘는 얘를 얘로 자른 노멀이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노멀이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른 게 팩터 그룹이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얘기 못하고 얘를 잘라서 좌익녀류의 개수를 센 거. EF 이것의 디그리는 좌익녀류의 개수인데 GKF를 GKE로 잘라서 만든 좌익녀류의 개수랑 같더라. 얘가 이것의 노멀이 되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잘라서 팩터 그룹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좌익녀류의 개수를 세면 이것의 디그리를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이가 노멀이 된다라는 조건은 없다고 했죠. 그러한 보장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얘가 노멀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이 사이가 스플리팅이면 돼요. 아까 스플리팅이 밑에면 깨진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얘가 스플리팅이 되면 이 친구가 무조건 이 친구의 노멀이 됩니다. 노멀이 되니까 잘라서 팩터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GKF 자르기 GKE. 근데 여기서 이 G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사람 이름 붙인 거고 사실 얘의 형태를 보면 그냥 분수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분되고 약분되고 EF 얘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얘가 사실 뭐랑 동형이 되냐면 GEF 얘랑 동형이 됩니다. 그냥 분수 계산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분수라는 건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갈로아 기본 정리입니다. K가 F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면 K는 E의 갈로아 익스텐션이기도 해요. 밑에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세퍼러블은 되는데 스플리팅이 깨져서. 그러면 여기가 갈로아 익스텐션이니까 이것의 윗수는 사실 디그리랑 같고 얘는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성립하는 거고 이것의 디그리를 얘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번엔 여기의 디그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것의 디그리는 좌익녀류의 개수랑 같다. 어떤 좌익녀류? 이 갈로아 그룹을 이 갈로아 그룹으로 자른. 제가 자른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노멀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개수를 센다는 건 사실 그냥 좌익녀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이 사이의 디그리는 얘를 얘로 자른 좌익녀류의 개수랑 같다. 그러면 노멀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노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 사이가 노멀이 되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여 사이가 스플리팅이면 된다. E가 F의 분해체면 돼요. 아까 E가 F의 분해체라는 게 깨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성립하면 정규가 되더라. 정규 부분군이 되더라. 되니까 사실 팩터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가 노멀이라는 조건으로 적혀있긴 한데 사실 스플리팅만 돼도 돼요. 세퍼러블은 성립하는 거니까. E가 F의 스플리팅이면 사실 이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되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자른 팩터 그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팩터 그룹이죠. 근데 얘가 사실 뭐랑 동형이더라? 분수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생략 EF 여기다 그냥 G만 붙여준 F를 고정하고 2에서 1로 가는
아이소몰피즘 모아둔 이 갈로아 그룹이랑 동형이 되더라. 이 정리들은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